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엄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서강대학교 입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홍보를 조금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 하면은 이런 소수정예, 학사관리가 엄격하다, 서강아파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예수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학이다 보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결과 다양한 이렇게 67개국 394개 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가고 있다. 그래서 99%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지원을 해서 선발까지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전공 제도가 있습니다. 왜 다전공이냐? 다른 대학은 복수전공, 이중전공 제도라고들 많이 하는데 저희 대학은 다전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의 주전공 외에 최대 2개까지 더, 그래서 나의 주전공 플러스 2개의 더, 최대 3개까지 전공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시인데요. 경제학과가 입학 전공인 학생이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이렇게 다전공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저희는 다전공을 선택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계열, 학점, 인원수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문계열로 입학을 했지만 내가 다전공을 할 때 자연계열 다전공을 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가능하고 그 반대의 케이스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수나 학점의 제한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점이 낮든 높든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학과가 인기학과이든 비인기학과이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전공은 최대 2개까지 서강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전공을 선택을 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모집 단위가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공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전공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계전공은 지금 1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입학을 한 뒤 내가 원하는 전공이 12개 중에 있다 하면은 1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 다전공으로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연계전공에도 내가 원하는 제도가 없다, 전공이 없다 하시면은 그 다음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학생설계 전공 제도입니다. 학생설계 전공은 말 그대로 학생이 전공을 설계하는 제도인데요. 국내 대학 최초로 시행을 한 제도이고 현재 154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몇십 개가 아마 증가를 한 걸로 제 기억에는 되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주도적으로 전공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을 설계하는 거에 있어서 학생이 어떻게 설계를 할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생 혼자서만 설계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지도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학사 지원팀 등등 도움을 받아서 함께 설계를 해서 전공을 만들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학을 했을 때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154개 중에 내가 원하는 전공이 있다 하면은 그 15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되고 이 중에 없다 하면은 본인이 만들어서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전공이 내 학위에 찍힌다라는 되게 멋있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경제공학이라는 거를 실제로 한 학생이 경영학, 경제학, 생명과학, 화공생명공학을 융합을 해서 만들게 된 전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전공에 대한 통계랑 학위증인데요. 24학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보통 경제, 경영, 공학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전공 심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치가 좀 낮은데 보통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전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학위증을 보시면 내 1전공 영미어문 전공, 2전공 경영학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란히 병기돼서 표기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 다전공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학과에 저희 팀의 조교였던 학생이 실제로 경영학부로 입학을 해서 컴퓨터공학을 다전공을 했던 학생도 있고요. 저희 팀에 이제 멘토로 활동했던 대학
학교 그 멘토 학생도 심리학과로 입학을 해서 컴퓨터공학을 다전공을 했는데 컴퓨터공학이 본인 적성에 더 맞아서 3전공으로 인공지능학과까지 해서 총 3개의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계열 상관없이 다전공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취업률인데요. 저희가 취업률이 되게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아마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다전공 제도도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기업들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서강대학교 학생들의 이 주도적인 다전공 제도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요. 그 외에도 취업 지원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대학 그 전공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현재 9개 대학 32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자유전공학부는 전년도에 신설이 된 자유전공학부 3가지이고요.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학년도에 신설이 될 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1개 혹은 2개씩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과를 신설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먼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교에 있는 유일한 계약학과이고요. SK 하이닉스와의 계약학과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3학년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직 졸업생은 나오지 않았고 계약학과답게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그래서 장학금 혜택, 채용 보장 등등 다양한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학년도에 신설이 되는 게 반도체 공학과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아마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공학과는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다르게 이제 계약학과는 아니지만 저희 학교가 자체적으로 만든 학과이긴 한데요. 지금 여태까지 정해진 거는 장학금 혜택 1천만 원 지급이 있고요.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와 맺을 때는 이제 반도체 설계 쪽에 좀 집중이 되어서 학과를 신설을 하게 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신설을 하게 될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반을 다루게 되는 그런 학과가 될 것이다라고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트랙, 디스플레이 트랙, 스마트 융합 트랙 등등 여러 가지 트랙들이 있고요. 반도체 트랙을 하나 예시로 들자면 이 반도체 트랙의 대상자는 반도체 공학과 학생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학생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도체 쪽으로 진로를 하고 싶다고 반드시 반도체 공학과 혹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과가 대상이 되는 이 반도체 트랙의 길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학문들이나 학과의 지식들이 융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꼭 반도체 학과로 입학을 하지 않아도 다른 학과로 들어와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다전공을 한다거나 이런 트랙을 이용해서 본인의 진로를 얼마든지 펼칠 수가 있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유전공학부인데요. 저희 학교는 전년도에 3가지 학부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문학 기반, 사이언스 기반, AI 기반 총 3가지인데 이 3가지 학부가 기반에 관계없이 전공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로 들어왔지만 내가 1전공을 컴퓨터공학과를 하겠다라고 해도 가능하고요. 제가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로 들어왔지만 내가 1전공을 영미어문을 하겠다 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왜 굳이 나눠놨느냐인데 우선은 자유전공학부로 들어오면 보통은 이제 소속감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은 행정 관리해주는 행정팀이라던가 학부의 소속감이 좀 많이 없기 마련인데 저희는 이렇게 기반을 나눠서 따로 관리를 해준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만약에 내가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로 들어온다면
그 전공 선택에는 제한이 없지만 1학년 때 필수로 인문학 관련 교양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사이언스 기반도 AI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관련 소양을 쌓은 다음에 이제 전공 선택은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인문학 기반 자전으로 들어왔을 때 인문학 관련 소양을 베이스로 깔고 너가 하고 싶은 학문을 이제 거기에 얹어서 하고 싶은 진로를 이제 펼쳐라. 약간 이런 기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장 가능성이란 항목과도 좀 기조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때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위증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도 자유전공학부가 따로 명시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전공명이 나란히 표기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인원수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입학 전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정시를 40% 이상 뽑아야 하는 대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이제 퍼센트나 인원수는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수시를 먼저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40% 선발하고 교과랑 논술을 각각 10% 정도 선발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는 전년도에 저희가 다군이 신설이 됐는데 올해도 다군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 사항을 보시면 우선 교과랑 논술이 모두 1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100%, 논술 100%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이 일부 바뀌었어요. 특별 전형에서.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군 수능 모집인데요. 이제 올해는 다군에서 자유전공학부 3가지만 선발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능 성적 산출 방법이 약간 바뀌어서 A형, B형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경사항은 학폭사항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1호는 100점 감점이고 2호부터 9호는 꽈락 처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원래도 심플했는데 더 심플하게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전형들이 모두 원서 접수만 하고 이제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심플한 전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 전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4개 중에 3개 영역이 각 3 이내로 들어오면 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고교별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현역만 기준으로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산출 방법은 모집 요강이나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정상적으로 잘 이수를 했으면 대부분 이제 100점에 수렴하게끔 반영 방법이 되어 있다라고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년도 경쟁률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수치가 있을 거예요. 24학년도에는 경쟁률이 좀 줄었다가 25학년도에 좀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24학년도에는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의 그 경영학부가 사실상 최종 실질 경쟁률이 1.00대 1이 나오는 결과가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교과 전형의 지원자나 이런 것들이 좀 줄면서 좀 교과 전형이 어려운 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학년도에 보통 이제 일반고 1등급 혹은 2등급 학생들이 교과랑 종합 중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24학년도 결과를 보고 25학년도에는 교과를 대거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만 보면 사실 최초 경쟁률이 거의 3배 정도 뛰었고요. 자연 계열도 최초 경쟁률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 충족률은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입시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최초 경쟁률이 많이 올랐고요. 최종 경쟁률은 사실 이 교과 전형 자체가 충원이 많이 도는 전형이다 보니까 많이 돌아서 사실 최종 경쟁률만 보면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엄청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최초 경쟁률 자체가 우선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70% 컷에서 좀 더 명확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24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컷들이 대부분 다 앞쪽으로 쫙 당겨진 거를 아마 비교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인 23학년도보다도 컷이 어떻게 보면 앞쪽으로 좀 더 당겨진 그런 양상이 보일 수 있었다. 그래서 지원자도 많았고 실제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충원이 많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컷이 앞단으로 많이 당겨지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은 저희 일반전형하고 특별전형 두 가지, 기회균형과 서강같이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접, 최저기준 없고요. 서류 100으로만 그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전형 중에 기회균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6가지의 지원 자격이 있고요. 서강가치는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지원 자격이 있는데 변경된 부분 같은 경우는 군자녀의 15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인 부분이 좀 추가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자에는 4번 항목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기회균형과 서강가치 중 하나에 내가 지원 자격이 된다. 그러면 일반 전형보다 더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들 주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입시 결과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학교가 모집 인원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적기 때문에 사실 그 특별 전형은 모집 인원이 더 작습니다. 일반 전형보다. 그래서 일반 전형보다 모집 인원이 작고 충원도 좀 덜 되기 때문에 사실 결코 더 유리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의 실제 입시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거의 3배 정도 이제 최초에 비해 최종 경쟁률이 줄어들었는데 기회균형은 한 절반밖에 줄지 않았고 서강가치는 절반도 줄지 않은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도 적은데 이제 충원이 많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농어촌 고교들이 좀 우수한 데에서 많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원 풀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 전형보다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최종 등록하는 학생들을 보면 일반 전형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학생들이 최종 등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회균형을 쓰고 싶은데 일반 전형은 합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기회균형을 그래서 써보겠다 하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6장의 카드 중에 2개를 다 서강대에 쓸 수 있다 하시면은 일반 전형 기회균형을 2개 다 쓰셔라 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서강가치 같은 경우에는 충원이 기회균형보다도 조금밖에 안 돌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두려우실 수가 있고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좀 바꿔 말하면 충원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서강대학교를 붙었지만 등록을 했다. 서강대학교보다 더 좋은 곳을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랑 경쟁하는 지원풀의 학생들이 일반 전형이나 기회균형보다 조금은 낮게 좀 분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히려 전략적으로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 일반 전형보다는 서강가치를 택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6학년도에 저희가 특성화 고교 졸업자라는 이 특별 전형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기회균형에 같이 특성화 고교가 묶여 있었는데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특성화 고교만 따로 이제 평가가 들어가고 이 학생들은 면접까지 진행이 된다 정도로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컷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사실 저희가 과가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별한 경향성을 보인다까지는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단연 철학과이죠. 철학과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최초 경쟁률을 1위를 하고 있는데 철학과가 이렇게 높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이제 70% 컷의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철학과가 아무래도 70% 컷이 좀 뒷단에 계속 분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70% 컷을 보고 조금 어떻게 보면 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70% 컷은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참고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처럼 사실 그 내신을 줄 세워서 뽑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70% 컷이 3.5다 하고 내 내신 3.6이다 했을 때 정말 이 3.5가 나보다 유리한 내신인지 혹은 내가 3점대고 70% 거의 4점대로 끊겼다 하면은 내가 정말 4점대 안에 들어오니까 이 학과는 나한테 좀 가능성이 있는 학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과나 종교학과가 그런 그 70% 컷을 보고 좀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경향도 있긴 한데 오히려 이런 학과들이 뭐 경영이나 경제 이렇게 인기 있는 상위 학과보다 오히려 추가 합격이 덜 돌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어서 철학과나 종교학과이지만 내가 선호하는 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보겠다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합격이 좀 덜 도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입시 결과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뭐 특별한 경향성이 있지는 않은데 이제 요 근래에 계속 인기가 많은 학과는 사실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저희 학교에서 사실 가장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이건 차치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좀 인기가 많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풀도 좋게 들어오는 학과들은 생명과학과랑 화공생명공학과, 생명 쪽이 좀 요즘 인기가 많긴 하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학과로 입학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은 저희 학교는 다전공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과로 들어와서 이 학과들을 다전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트랙들을 이용해서 내 진로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이 학과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린 건 70% 컷인데요. 앞서서도 제가 이제 이거는 참고 자료로만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25학년도 저희 70% 컷을 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는 대부분의 컷들이 3점대로 거의 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시면 전년도는 이제 1점대, 2점대로 끊기는 학과들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3점대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상담을 가거나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시고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3점대니까 다 서강대에서 특목고 자사고만 뽑은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까 교과 전형에서는 그 일반 전형 컷이 오히려 앞쪽으로 쫙 밀렸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 1등급, 2등급 나온 학생들이 교과랑 종합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전년도에는 다 이제 교과로 많이 몰려가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거의 3배 정도 오른 걸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고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종합전형과 교과를 고민하던 학생들이 교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종합전형은 사실상 일반고 상위권 지원자가 많이 줄었고요. 전년도에 지원이 줄다 보니까 합격도 줄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컷이 이렇게 3점대로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고 학생들이 이 컷을 보고 지원이 좀 두렵다 하고 더 이제 지원을 멀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최종 경쟁률을 보면은 보통 이제 3배수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에. 그래서 만약에 10명을 뽑는 학과면은 거의 한 30명, 30등까지 추가 합격을 다 포함하면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학교가 모집 인원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원을 하실 때. 하지만 이제 최종 여러분들의 목표는 최초합이 아니라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 모집 인원을 보고 지원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전년도에 이 대학, 이 학과에 총 몇 명이 합격증을 받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지원하실 때도 모집 인원만 보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최종 합격 인원이 몇 명인지 막상 합격 인원을 보면은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도 합격 인원까지 고려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서류평가 부분인데요. 저희 학교는 성장 가능성 30%, 공동체 역량 20%, 학업 역량 50%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 탐구 능력, 융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4가지 항목들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학업 역량은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공부한 것의 결과물을 보는 평가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N수생의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제가 등급이 수학이 1등급이었는데 2학년 2학기부터 2등급으로 떨어지고 3학년 때는 3등급이 됐습니다. 라던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성적이 그 그래프가 좀 하향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의 질문도 되게 많이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게 교과 전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떨어졌으면 저희가 그게 왜 떨어졌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이게 1등급에서 2등급이 됐다고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1등급에서 2등급이 됐으면 이수자수의 변화가 있었는지 학생들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내려갔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환경적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얘가 실제로 성적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환경적 요인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보면서 평가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세특들도 같이 참고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평가할 때 보는 화면들을 재구성한 화면인데요. 왼쪽에 이렇게 그래프도 나오고 오른쪽에 산출표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그래프에 크게 유의미하게 저희는 주지를 않고요. 산출표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별로 이제 학기별로 보고 전 과목도 보고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뜯어보게 되는데요. 전 과목을 봤을 때는 상승한 것 같지만 사실상 3학년이 갈수록 이제 진로 과목 위주로 듣다 보면 이제 등급이 한두 과목으로 이제 등급이 갈리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진로 과목의 이수를 몇 개를 했기 때문에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게 되고요. 이렇게 과목별로도 각각 뜯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어의 사례인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쭉 정렬을 해서 등급이 몇인지 이수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까지 다 보게 되고 이제 밑에 진로 과목을 같이 놓고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면서 이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였는지 A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그 A가 어느 정도의 A를 받았고 원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놓고 평가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공동체 역량인데요. 공동체 역량은 사실 다른 대학에 거의 모두 다 있는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공동체 역량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제가 임원 혹은 그런 선출직 뭔가 부장 이런 걸 안 했는데 공동체 역량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냐 혹은 유리하지 않을 불리한 점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 모두가 임원을 할 수 없고 모두가 반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장을 하지 않았어도 동아리에서 하던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조별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리더십이나 규칙 준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반장을 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반장을 해서 그래서 어떤 모습에서 리더십이 보여지는지 규정 준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꼭 무슨 선출직 임원을 했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도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성장 가능성인데요. 성장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의 성장 가능성은 다른 대학에 있는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역량보다 좀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공 적합이 맞춰져 있어도 되지만 안 맞춰져 있어도 유불리나 가감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경영학부에 맞춰져 있는 생기부로 경영학과를 지원해도 당연히 되지만 그런 생기부로 영문학부를 지원해도 어떠한 유불리도 없다. 그리고 내가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3년 내내 하다가 막상 이제 지원은 경제학과를 했다. 거기서의 유불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성장 가능성을 평가를 할 때 얘가 3년 동안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공부를 하고 그 생기부를 꾸려왔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목표 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었던 간에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3년 동안 만약에 내가 경영학부를 가고 싶었으면 관련 과목도 수강을 했을 거고 뭐 관련 활동들도 보일 거고 진로나 자율활동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얘가 이 학부에 가고 싶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이런 과목도 들어보고 이런 성취를 했구나 라고 보여지면 얘는 뭐 영문학부를 가든 사회과학부를 가든 어디를 가도 잘하래다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에 지원할 때만큼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을 보여드리면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교과이수 과정과 성취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전공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특정 교과를 들고 와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교과이수 과정과 성취도는 특별한 과목을 듣고 와라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 권장 과목도 없고 반드시 이 학과에 오려면 이 과목을 듣고 오세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과목을 듣고 와라가 아니라 너가 진로가 정해져 그 본인이 원하는 진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내 진로에 맞춰서 그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잘 들었는지 위계에 어긋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항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별한 경험을 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타 과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내 주요 과목이 아니면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해봐라 라는 그런 항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에 대한 지속성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목표를 가지고 또 다른 학과에 지원해도 되지만 되고 이제 목표가 바뀌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목표에 대한 지속성을 보통 보시면 그래도 어쨌든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이 항목이 있으니까 특정 학과에 오려면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목표에 대한 지속성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바뀌어도 되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겠다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26학년도부터는 논술 100%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와서 논술 시험을 정말 잘 보면 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최저 기준이 있어서 4개 중에 3개 영역이 등급 합이 7이 되면 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들어오면 되고요. 입시 결과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진입 장벽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제일 낮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초 경쟁률이 많이 높게 나타나고 이 25학년도 경쟁률이 24학년도보다 좀 줄은 경쟁률이 사실상 이거기 때문에 사실 논술 전형은 많이 어려운 전형이긴 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충원도 사실 많이 안 될 뿐더러 N수생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현역한테는 조금 어려운 전형이다라는 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입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0.0%라고 쓰여져 있는데 0.0%라는 거는 충원율이 0명이다. 그러니까 예비 1번도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원이 잘 되지 않고 되더라도 사실상 학과별로 그렇게 몇 명까지 돌지도 않는 그런 전형이다. 왜냐하면 논술은 대학별 고사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사실 논술은 중복 합격이 좀 어려운 전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추가 합격도 많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논술 팁인데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자연계열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대문항이랑 소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안에 소문항이 1-1부터 뭐 1-4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1-2를 풀다가 못 풀겠으면 그냥 바로 2번으로 대문항을 넘어가 버리곤 하는데 저희 학교 문제는 1-1을 못 풀어도 1-2를 풀 수 있고 1-3을 풀 수 있고 이렇게 소문항을 건너뛰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풀다가 당황을 해서 못 풀겠다 하면은 바로 그냥 대문항을 건너뛰지 말고 소문항을 그냥 하나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라 라는 것이고, 아무리 답을 모르겠고 못 풀겠더라도 최대한 풀이를 써서 부분 점수를 획득하라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논술과 학종 중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학마다 이제 오셔가지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논술 가이드북이나 선행학습 영역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논술 전형을 지원하시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하실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 접수 전에 아마 8월 말 9월 초쯤에 모의 논술을 새로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이 시기에 올려드리는 거는 뭐 논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거를 풀어보시고 그 고민에 도움이 좀 되고자 이때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논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설이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같이 모아놓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읽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경향이 나오는구나, 어떤 스타일이구나를 좀 짐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인데요. 저희 나군, 다군 이렇게 선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군은 자유전공학부 3개만 선발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군이랑 다군은 당연히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별 전형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학종에서는 특별 전형이 결코 더 유리한 전형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시에서는 사실 일반 전형보다 특별 전형이 더 유리한 전형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시에서는 특별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된다 하시면은 일반 전형보다는 특별 전형을 쓰실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뀐 사항, A형, B형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26학년도부터는 A형과 B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형은 수학의 가중치가 높고 B형은 국어의 가중치가 높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원자가 본인이 내가 A형으로 지원하겠다, B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원을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계산을 해줘가지고 나한테 더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국어를 더 잘 봤으면은 이 산출을 했을 때 B형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나는 B형 점수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탐구의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내가 탐구에 좀 자신이 없다, 탐구를 좀 망했다 했을 때 서강대 정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 표준 점수나 이런 것들은 정시 이제 원서 접수 하기 전쯤에 아마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산출 방법도 그 계산기 같은 게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결과도 참고로 이 그래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군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 다군은 어쩔 수 없이 충원이 많이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뭐 입학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모집 요강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Q&A 게시판 이용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Q&A 게시판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Q&A 주신 거를 제가 받아서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거의 제가 설명회에 답변을 다 해드린 것 같아서 하나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이과에서 문과 전형을 하거나 뭐 교차 지원을 했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이거를 질문을 좀 많은 분들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불리함은 없다. 제가 아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원래도 이 교차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이었고 정시에서도 사실 교과 전형이나 정시도 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리함은 전혀 없다. 저희의 그 성장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역량을 보는 대학들도 자유전공학부를 전년도에 신설을 하면서 자유전공학부를 평가를 할 때는 저희와 비슷한 성장 가능성과 비슷한 항목을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장 가능성
이란 항목이 자유전공학부에 적용이 되는 거를 전 학과에 다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내가 문과에서 이과, 이과에서 문과로 지원을 했을 때 불이익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기부가 내가 지원한 학과와 달라도 불이익이 없다. 이런 거를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유불리라던가 가중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겁먹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Q&A 게시판에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